안녕하세요. 정부서리 기자 여러분. 2021년 2회 대비 실기 합격 특강입니다. 자, 이번 합격 특강 필기 속 실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리 실기, 개정된 NCS 실기와 관련해서는 실기 문제 20문제 중에서 5문제가 코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필기 속 실기 이야기를 하냐면 개정된 NCS에서는 필기와 실기의 이 코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모듈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 범위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된 지 2년차 되고 있지만 직전 필기, 동해차 필기 시험이 실기에 어느 정도 수준이 반영됐다라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 회차 자체를 필기 속 실기로 준비한 합격 특강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자, 2021년 2회 필기의 4과목에서 실제 4과목에서 코드 공부를 안 하셔도 합격하는 데는 과락 안 나오지만 특별히 이번 필기에 코드 문제가 4과목에서 6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C, 자바, 파이썬 골고루 코드 문제가요. 자, 정확하게는 C 언어 문제까지 포함을 하면 8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렇게 필기 속의 코드 문제가 난이도도 어느 정도 있고 출제된 건 개정된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2021년 2회 필기의 코드 문제를 우리가 실기에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살펴보는 건 중요합니다. 자, 그럼 C코드, 자바코드, 파이썬 실기가 중요하니까 실기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기에서는 C코드, 자바코드, 파이썬이 시험 범위이고 필기에서는 여기에 스크립트 언어나 리눅스 명령어까지 추가될 수가 있는데 실기만 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실기는 자바가 항상 2문제가 중심에 있습니다. 객체장을 자바로 묶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C 언어는 1문제에 나올 경우도 있고요. 2문제에 나올 경우도 있어요.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안 나올 경우도 있고 많게 2문제에 나올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실기에서는 평균 5문제 나오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4문제 나온 적도 있지요. 자, 한 문제당 5점이고 필기와는 다르게 실기에서는 2가지 유형이죠. 답을 써라, 빈칸 채우세요 유형이고요. 굳이 지금 이 합격 특강에서는 총 6문제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필기에서 C코드 3문제, 자바코드 2문제, 파이썬 코드 1문제 해서 6문제 살펴볼 거예요. 자, 항상 필기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이 필기 준비하는 데는 코드 문제를 그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진 않으셨는데 이번 필기 시험이 합격률이 매우 낮습니다.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실기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을 하는 2회차입니다. 왜냐? 1회 실기가 너무 합격률이 높았기 때문에. 자, 응시 인원이 많지 않고 합격률 조율상에서의 문제만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건 아닙니다. 난이도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기본 수준으로 코드 정도는 꼭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개정된 실기 문제에서는 알고리즘 반영된 코드가 출제가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법 중심으로 특히 연산자나 조건식 반영한 반복문 중심으로 결과를 쓰세요 문제가 실기의 수준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시점 지났을 때는 약간의 알고리즘 들어가겠죠. 뭐 이미 진법 변환이나 정렬 문제는 한 번씩 출제가 된 바가 있지만 자, 흐름, 기조상 5점짜리 문제라고 했을 때 굳이 알고리즘을 아직 언급하기에는 이릅니다. NCS 3레벨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지금 보시고 계시는 문제는 자, 객관식형의 필기 문제죠. 그러면 필기 틀렸던 문제도 굳이 코드 문제 수준을 살피는 데는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C 언어 실행됐을 때의 결과는 해서 이때 시험 보셨던 분들 생각이 나십니까? 아, 오화 연산자, 비트 연산자 나왔구나 라고 해서 해당 답은 3번의 7이었는데 자, 이 문제가 실기로 넘어가면 필답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C 언어 프로그램 문법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
언어인지는 항상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실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시험지가 답안지입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쓰시오 그러면 여기에 답 딱 적고 부분 점수 없고 결과는 하나이니까 대소문자 구별하면서 적는 문제 해서 자 필기 유형을 실기로 바꾸면 아, 이 정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코드 분량이 갑자기 늘지는 않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게 조금 분량이 있는 코드는 자바 코드가 시험지 분량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자, 글씨 큼지막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지면이 시원시원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문법적으로 저희가 학습을 할 때는 구조, C 언어의 함수 구조, 실행의 시작은 메인 함수입니다 라고 해서 꼼꼼히 살펴봤지만 실기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우리 학습하시면서 강조드렸죠. 결과를 쓰세요. 무슨 결과? C 언어. 그럼 머릿속에 본다 뭐요? printf 함수 어디에 나와 있는지 printf 함수에 따라서 내가 실행 결과 몇 줄 적는지 어떻게 적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printf 여기에 있네요. printf 함수. 자, printf 함수 하나 있고요. 안에 역슬래시엔 없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럼 답란에 뭐 딱 하나 C의 결과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D로 변환해서 C변수의 값을 적는 거죠. 아, 그러면 나는 이 C변수에 대해서 처리된 결과를 따져주면 되는구나. 디버깅하면 되는구나. 자, 그럼 1단계 일단 printf 함수 살펴봤고 자, 2단계는 뭡니까? 코드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컴파일러가 되셔서 쭉 훑습니다. 전반적으로 감 잡으시라는 거죠. 어떤 문제인가 봤더니 정수형 변수 하나, 둘, A, B 주어지고 아, C가 궁금했는데 이 C가 이렇게 저장되는구나, 대입되는구나. 예, 이 문제는 뭡니까? 아, 연산자. 자, 비트 연산자에 대한 문제구나 파악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비트 연산자 기호 생각나면서 이게 뭡니까? 비트 오화 연산이다 라고 떠올리시면 벌써 답은 확실하게 점검까지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디버깅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제가 해설 강의를 해드린다면 화면에 자, 인트 C 언어에서 인트 몇 비트 차지합니까? 내부적으로 32비트 라고 해서 제가 32비트의 진법 변환된 결과를 다 보여드려야 되죠.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 32비트이긴 한데 여러분이 필기시험 문제 보실 때 이렇게 약 8자리 또는 4자리 정도의 진법 변환 빠르게 하셨을 겁니다. 자, 시험장 가십니다. 시험장 가면은 코드에다 밑줄 하시면 안 되고 자, 연습란 하단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검은 펜으로 적으시면 되고 이렇게 색펜 또는 검은 펜이더라도 여기에다가 마킹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사심법 변환하는 정도는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원래는 앞부분에 0이 27개가 들어가고 그쵸? 000, 0100에서 32비트가 있겠죠. 다 0이라는 거죠. 자, 7도 마찬가지죠. 32비트 다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0100 0111 요 정도 4자리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32비트입니다. 자, 그러면 01000 4자리 불안하다. 그러면 8자리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럼 70111 맞지요? 자, 그러면 C와 관련해서 오른쪽 봅니다. 는 저장한다. 대입연산자 오른쪽 먼저 보시고 A와 B의 비트 오화입니다. 비트 레벨에서 비트와이즈 오화를 처리하면 각 자리 처리를 하고요. 정확하게 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32비트 동일한 위치 자리를 다 따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부분이 다 0이겠죠? 0과 0을 오화하면 오화는 비트를 대상으로 오화를 하면 둘 중 하나만 1비트여도 결과는 1입니다. 둘 다 그런데 0이죠? 그러니까 0. 자, 그러면 다음 자리 11 있습니다. 앞에도 다 0이에요. 11. 하나만 1이어도 되는데 둘 다 1이니까 1. 그쵸? 자, 그리고 둘 중 하나만 1이면 되는데 자, B쪽 비트가 1이니까 1, C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 자, 이렇게 처리를 CPU에서 하고 C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겠죠. C에. 자, C도 32비트인데 다 0 채우고 플러스 2고 자, 저장이 됩니다. 원래 이진수로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printf에서 나 이진수인 너 끄집어내서 출력 형식 지정 문자 10진 정수로 변환해서 출력해 10진법 변환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111 뭡니까? 봤을 때 실이구나. 그죠? 네, 실이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해서 보기 객관식일 때는 7이 3번이었죠. 그쵸? 네,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서 답란에 이렇게 7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뭐 줄바꿈 계획 문자 없고요. 다른 추가 문자가 쌍따옴표 내에 없으니 7 적으시면 정답. 부분 점수 없겠죠? 5점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C 코드 문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와이즈 연산자는 C 자바에서 출제가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실기에서는. 그럼 이렇게 하나만 나오지는 않고요. 그래도 기사이니까 자, 비트 5화 그리고 비트 여러분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AND 연산자 그리고 비트 익스클루시브 5화 연산자 해서 기호 잊지 마시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몇 개의 단위 정도 그죠? 연산에 반영한 결과를 묻는 정도는 출제되면 5점 줘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로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꼭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기본이 되는 문제도 나오니까 이런 문제 점검하는 거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 문제 우리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죠? 자, 그럼 주관식 필답형이다 그러면 결과를 스시오로 출제가 되고 복이 없어지겠죠. 자, 그럼 해당 코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하나, 둘, 세 줄짜리 코드가 출제가 실기에서 되지는 않겠죠. 최소한 5줄은 되겠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컴퓨터 내부에서는 문자를 이진정수로 저장하고 있고 자, C 언어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 값 반영해서 몇이요라고 65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65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알면 금방 풀었던 문제고요. 자, 숫자로 저장되니까 더하기 1 연산이 가능하죠. 66. 자, 이렇게 해서 필기 빠르게 풀이하셨어도 되고 실기는 이거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앞에 있는 비트 연산자랑도 연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까지도 코드가 조합돼서 출제가 되는데 그래도 잊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캐릭터 자료형입니다. 그럼 실기 결과를 쓰시오. 자, 프린트F 몇 개? 1개. 자, 그러면 답 하나이고 자, 이 부분입니다. A의 결과를 출력을 쓰는데 시험장에서 C 언어일 경우 잘 보셔야 됩니다. 출력 포맷이 %D라면 숫자를 적으셔야죠. 10진 정수. %C. 자, 나온 김에 이야기해 볼까요? 자, 캐릭터형이지만 %D로, 그쵸? %D로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었던 문제고요. 자, %C로 제가 다시 여기다 적을게요. C, D는 10진 정수, C는 문자. 그쵸? 네, 정확하게는 한 문자예요. %C는 한 단일 문자예요. 문자 상수.
그쵸? 자, 그러면 %S가 나오는 경우가 포인터와 더불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는 단일이 아니고 한 개 이상이에요. 한 개만 나올 수도 있죠. 쌍따옴표 해서 문자열 상수 여러 글자 한 글자도 돼요. 자, 해서 이 출력 포맷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해당 문제는 %D 아니면 C가 출력이 되겠죠. 자, 해서 C 언어는 출력할 때 프린트 F 함수의 출력 형식 지정 문자 명확하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5점 아니면 빵점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더불어 이 문제에서 굳이 보는 건 우리는 C 언어이고 C 언어의 캐릭터형입니다. 자, C 언어의 캐릭터형은 정확하게 1바이트. 자바랑 파이썬에서는 2바이트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용량적으로는 특별히 응용 코드에서 반영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될 응용 코드들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뭐 필기에서도 강조 드렸겠지만 자, C 언어는 1바이트고 아스키 코드 통신용 코드죠. 코드 체계로 문자를 표현한다. 자, C 그렇고 아스키, 자바, 파이썬은 유니코드죠. 근데 유니코드도 아스키 코드 값 기본 베이스에서 확장한 거기 때문에 이 C 언어의 아스키 코드의 문자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좀 수월하게 풀려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예. 자, 해서 A, 자, 홀따옴표죠. 한 글자. 1바이트. 자, 대문자가 있죠. 대문자의 아스키 코드는 자, 65라는 정수값, 십진 정수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건 약속한 코드 체계니까 코드표에 65, 십진 정수로 정확하게 이진수로 표현을 하자면 아, 대문자야. 그리고 대문자 첫 번째 글자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7자리로 표현하는데 1바이트는 8비트니까 앞에 0 해서 0100, 000001이 A가 내부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변수 A에. 예. 자, 그럼 B는 뭡니까? 그 다음 문자죠. 대문자 B는 66이겠죠. 예, 65 더하기 1 연산됩니다. 자, 정수니까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하셔야 될 건 대소문자 분명히 키보드로 다르게 입력하실 수 있죠. 구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보로서, 데이터로서, 밸류 값으로서. 자, 그래서 A 해서 소문자는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있을 때 소문자 A가 조금 더 큰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32 더하세요. 97. 자, 두 개의 차이는 32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30이 작다. 반대로 대문자보다 소문자가 30이 크다. 코드값이. 자,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컴퓨터 내부에 저장될 때 자, 대문자 이렇게 100으로 시작한다는데 소문자는 110으로 시작한다. 그것의 첫 번째 문자다.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자, 요 자리 문자가 32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32 차이. 언젠가는 자, 실기에서 응용 코드로 이렇게 짤막하게 응용되는 상황을 유도한 문제 출제됩니다. 곧. 그쵸? 자, 필기 때는 여러분이 문자도 더 셈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셨고 그러면 A 다음 문자는 B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D로 출력하니까 B가 뭐지? 라고 해서 66을 알고 계시면 바로 객관식에서 여러분이 적으셨고 자, 실기에서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건 뭐라고요? %D인지 C인지 보시고 만약에 C로 되어 있으면 대문자로 반드시 B 적으셔야 되고요. 홀다운표 앞뒤 안 합니다. 예. 자, 만약에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66으로 적으셔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이외에 답은 없다. 자, C코드 지금 3문제 중에 2문제 봤는데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럼 6문제 중에
C코드 3문제 중에 3번째 문제는 코드의 양이 좀 더 길었죠. 게다가 포인터와 관련된 부분에 2차원 배열까지 더불어서 난이도 상이라고 해야 할 만큼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은 정보 처리가 아니고 C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 정도 문제 9급 정도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여서 여러분 정보 처리 시험이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필기에서는 꼭 맞으시면 뭐 좋지만 안 맞아도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실기에서는 이런 문제 꼭 맞으십시오. 개정된 이후에, 개정되기 전에는 출제 안 됐어요. 그런데 개정된 이후에는 실기시험에서 포인터 문제가 C언어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다 언급을 하고 오히려 기능사 쪽에서도 먼저 출제가 된 게 포인터 문제예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코드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문법 베이스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자, 실행 결과는 당연히 프린트F문을 쭉 봤더니 반복하지 않고 한 번만 해서 딱 썸 출력한다 10진 정수로 해서 결과는 121이라는 좀 큰 수였죠. 여러분이 덧셈 정도 하시면 금방 구합니다 라고 해서 자 썸 해서 썸을 누적하는 코드다 라고 여러분 전반적으로 파악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자, 프린트F 봤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해서 코드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출력 결과인 썸 중심으로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딱 봤을 때 썸은 0. 0으로 시작하는데 중간에 봤더니 포문으로 반복하면서 썸의 플러스는 뭡니까? 누적하는구나. 그래서 출력하는구나. 해서 자 전체적으로는 썸의 정수값을 누적해서 결과 적는 문제구나 해서 제로 베이스로 시작해서 그 값에 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적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변수는 이전의 썸에다가 어떤 값을 더해서 이게 누적의 공식이죠. 자, 해서 줄였죠. 해서 복합연산자 표현 있고요. 어떤 항을 더하고 있는 거죠. 해서 이전 썸 값이 덧셈돼서 반영하는 결과 이후의 썸을 반복 처리하는구나. 자, 그러면 반복 몇 번 하는 것도 여기서 한번 짚고 갑시다. 자, 포문 여러분 알고 계시고 수행 횟수 중심입니다. 대부분 0부터인데요, 선생님. 이 코드가 정보 처리 필기에서도 그렇고 실기 코드 1회차 기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디테일한 거를 여러분한테 실수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출제위원이 현재 출제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포인트를 짚으십니다. 보통은 0인데 1이에요. 자, 어떤 경우에는 작거나 같다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작다. 그러면 뭐예요? 3까지란 뜻이죠. 1, 2, 3. 몇 회에 3번만. 3번 어떻게 셉니까? 1, 2, 3. 이렇게 3번만 썸을 누적 반복 처리한다라는 거죠. 덧셈 3번 하는구나. 이것까지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포인터는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메모리를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문법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감 잡으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밑줄 긋고 쓰세요 문제는 포인터 쪽에서 출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항 봤더니 이게 문제네. 이게 어떤 값일 거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별연산자 뭡니까?
포인트 연산자입니다. 정확하게 포인트 연산자. 이 오른쪽에 있는 소괄호 안에 있는 값이 주소이기 때문에 주소에 붙여서 포인트 연산자가 값을 가지고 와서 더해줍니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가로 속에는 주소가 있을 거고요. 정확하게 이 부분이 포인터 연산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런 정도까지가 코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감잡았다라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저희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포인터 연산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내용을 참조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내용 연산자 또는 간접 참조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주소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값 참조해서 가지고 와. 자, 그럼 어떤 값을 가지고 오냐라는 겁니다. 주소. 자, 주소가 지금 P 더하기 I로 나와 있어요. P 더하기 I인데 I가 1, 2, 3이니까 P 더하기 1, P 더하기 2, P 더하기 3 해서 주소고 거기에 가서 값 갖고 오면 되네. 3개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숫자가 4개이니 잘 접근하세요 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P는 자, 이건 포인터 연산자가 아니고요. 포인터 변수 선언문입니다. P 변수 만들었는데 인트 별이야. 그쵸? 인트 그냥 인트형이 아니고 포인터 연산자 P야 라는 선언문이에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3개 덧셈 하면 되는구나. 잘 접근해야지 라고 감 잡으셨고, 제가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시험지에 이 부분 코드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정보처리 실기시험 수준으로 봤을 땐 충분히 이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1이거나 기본적으로는 0을 많이 하는데 1이거나 2차원 배열인데? 2차원 배열인데 이렇게 1차원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 때문에 여러분이 혼돈을 낳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 연산이 가능한 이유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제가 코드를 디버깅하는 식으로 해설 강의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렇게 이전에 있는 해설 강의처럼 하시는 건 개정 전에 공부한 방법이세요. 지금은 변수의 역할을 먼저 따져주시고 좀 더 변수 중심으로 역할 중심으로 코드를 보시면서 파악하시는 방법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위에서부터 볼게요. int a는 뭐예요? 2차원 배열입니다. 행 크기 2행, 열 크기 2열 해서 4개의 요소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직사각형을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2행 2열. 그런데 실제 우리의 메모리에는 1차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 줄로 주소가 붙고 1차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 구조로 행렬로 관리하는 자료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행렬로 구별하는 건데 정확하게 4개의 요소가 메모리 내에는 차례대로 11, 22, 44, 55, 33 아닙니다. 44, 55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초기화되어 있다입니다. 자, 해서 정적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된 영역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이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적으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겠죠. 나는 2개씩 묻고 싶어 라는 값의 의미가 있었겠죠. 라고 해서 이렇게 2개씩 묶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이라는 값을 어떻게 접근합니까? 변수의 이름으로. 배열 변수, 배열 명칭, 이름으로 접근을 해서 A의 0행0번지의 값이 11이고 0행1번지의 값이 1열의 값이 20이고 1행0열 44 이렇게 각가로 연산자로 접근해서 표현을 하죠. 그쵸?
예, 그런데 나는 포인터로 표현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선언한 코드예요. 그래서 포인터 부분과 관련해서 나는 포인터 P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접근할 거야. 자, 포인터라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나 포인터 연산자야. 인트를 가리킬 수 있어. 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 비어있는 부분에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자, 이 부분 주석 적을게요. 왜냐면 우리가 문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앞에서 한 걸로도 충분히 여러분 결과 쓰시는 데는 문제없지만 그래도 우리 해설 강의와 더불어 공부 마무리하는 거니까요. 정확하게는 P에 A에 영행 0번지 요소의 주소가 들어갑니다.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한 거죠. 나는 요 지점 1000번지라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놨는데 이 부분 주소를 담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 너무 주소 연산자까지 쓰고 장황하죠. 그래서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요소의 주소다를 응용합니다. 2차원 배열에서 행 이름은 그 행의 첫 요소의 주소이다 해서 날아갑니다. 상쇄돼서 영행의 시작 위치가 주소가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이 A의 영행이고 자 A의 일행 위치, 시작 위치 여기에 주소를 넣는다라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나중에 응용돼도 2차원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C코드로 보고 있는데 이미 자바 코드 베이스에서 실기 문제에서 출제가 된 바는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회 실기 문제에 2차원 자바 코드에 이렇게 행의 주소를 대입한 코드 확인 꼭 하십시오. 이미 출제가 됐어요. 자바에서. 자, 폼은 제가 주의할 거는 이거입니다. 1, 2, 3, 3번. 반복합니다. 디버깅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죠. 그렇죠? 자, P 더하기 1, P 더하기 2, P 더하기 3. 자, P 더하기 1입니다. P 더하기 1은 제가 104번지다라고 이 두 번째 요소의 시작 주소 해놨죠. 해서 P 더하기 I 자체는 그쵸? 예. P 더하기 1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일 먼저. P 더하기 1은 천사. 자, 주소죠. 번지.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 연산자 붙으면 그곳의 내용 22를 썸에 더합니다. 썸은 0인데. 그쵸?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해서 P 더하기 2. 자, 0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 잡으셨죠? 22, 44, 55 벌써 더하고 계십니다. 자, 108번지 주소죠. 제가 가로 주소라 그랬죠? 그곳의 내용. 108번지에 가서 내용이 44네요. 44. 이렇게 연산자가 처리가 돼요. 번역되고 실행이 되면서 이런 처리가 돼요. 자, 112번지. 자, 112번지에는 찾아갔더니 55가 있네요. 자, 메모리가 연속적인 1차원 구조라는 걸 응용한 포인터 접근입니다. 55. 썸에 지금 잘 더하고 계셨습니까? 0 더하기 22. 그죠? 22 더하기 44, 66. 자, 그 다음에 55까지 더하면, 그 정도는 연습란에 작성하셔도 돼요. 121. 121 맞습니까? 122입니까? 네. 121. 네, 맞습니다. 덧셈 잘 하시고. 덧셈, 곱셈 정도 수준? 뭐, 나눗셈 정도 정수에 그 정도 문제만 출제됩니다.